안방 실세는 누구? 대통령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결국 누구 한 분은 청와대로 입성이 될 텐데 청와대로 입성했을 때 안방의 실세는 누가 될 것인가? 대통령 본인인가? 배우자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정숙입니다. 문재인 안사람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며칠 후에 있을 대선에서는 문재인 꼭 찍어주세요. 그러면 함께 좋은 세상 만들면서 어머님한테 기쁨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에 오니까 우리 남편의 고향 맞습니다. 대구 하면 우리 보수 동네 1번지 맞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남편 잘 될 것 같습니다. 동남풍이 확실하게 불고 있습니다. 애쓰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아내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악수가 되겠어요. 그건 이런데 대선보다 더 따뜻하시네요. 네, 다섯 후보의 부인들의 진심, 그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저 진솔함만으로 승부한다면 정말 5년 동안 훌륭한 내조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런 타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방 참모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 기호 1번이니까요. 호남 특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에 내려가서 그 호남 표심에 계속 호소를 했고 그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그런데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 생각엔 약간 약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부부싸움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순삼 여사,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죠. 내조의 여왕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롱맨이라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 용돈 타스는 정말 착한 남편입니다. 갱상도 착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닮은 꼴 반쪽이다. 김희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지적인 관계를 또 서울대 의대 동문이니까요. 유지해 왔습니다. 싸울 때도 서로 존댓말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으시죠? 내가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되겠습니까? 하면 이게 말이 더 이상 거칠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림자 참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선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의 부인이시죠. 무뚝뚝해도 내게 다 져주는 정말 진솔한 경상도 남자다. 뭐 대한민국의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동지적 배우자 이승배 씨 같은 경우에는 유세 점퍼 한쪽에 남편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으면서 심상정 후보의 남편으로서의 그 외조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 다섯 분들의 내조, 외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정말 다 훌륭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일단 이순산 여사에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발언을 제가 막 끌어낸 거라서 홍준표 반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스트롱맨인데 사실은 가장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으면 11시가 막 신데렐라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데렐라요. 그것도 제가 다 하기는 못 해봤지만 되게 가정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조의 여왕 이순삼 여사가 가장 남편에 대해서 스트롱맨이 아니고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용돈도 다 쓰는 착한 남편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호남 특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부싸움하면 내가 먼저 손 건넨다. 뭔가 이제가 부부 사이의 주도권을 김정숙 여사가 뭔가 좀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좀 활달하시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조금 내성적인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이거 부부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로 어떤 약점들을 좀 보완하는 관계.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보면 좀 무뚝뚝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반면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활달하고 뭐 어디 가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제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호남에 내려가서 지금 호남의 표심들을 뭐 계속 이제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참 그 특이한 것은 보면 집에서는 보면 문재인 후보가 모든 그 돈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다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면이고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는 이 다른 분들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남편의 어떤 강한 면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 이순삼 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 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문제점을 많이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순삼 여사도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삼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그렇죠. 반대가 심했다는, 그러니까 부안 출신이시죠, 네. 이순삼 여사. 호남이죠. 또 호남 부안이고 또 장인 되시는 분이 또 지역에 조합장을 하셨기 그런 때문에 얘기까지 했어요. 네. 원래 이순삼 여사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앞에서 은행원이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대학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돈 받고로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결혼에 꼴이 냈는데 네. 이 장인이 네가 사법시험 합격하면 손에 장지 진다고 아이고. 할 정도로 사실 믿지를 않았는데 네. 결국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네. 결국 후보까지 됐죠 지금은. 김정숙 여사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이제 뭔가 화가 났다. 그럼 이제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성악 전공하시지 네. 않았어요?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아들 명, 딸 한 명이지 않습니까? 딱 불러다가 야 엄마 노래한다 긴장해라라는 이제 얘기들도 들리던데. 네. 예. 그리고 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그 교수 얘기를 좀 하자면요. 안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한 번도 못 해본 얘기가 이 밥 달란 얘기였답니다. 밥 달라는 얘기. 저는 네. 매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건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동등한 이 파트너로서 그 아내가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일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밥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런 이 가사 분담에 대해서 네. 이 맞짱 토를 하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선의 여사죠. 그림자 참모라고 저희가 붙였는데 그 유승민 후보의 오선의 여사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활동 안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무뚝뚝해도 4개 다 져준 남자. 근데 이제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TV 토론할 때 유승민 후보의 모습을 보면 절대 물러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아무리 밖에선 그래도 집에 가면 좀 약한 남자인 것 같죠? 아마 경상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뚝해도 내한테 다 져주는 남자라면서 되게 표현을 잘했는데 외적으로 공적으로는 이기지만 집에 가서는 다 져주고 예. 오선혜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난 계기가 이 유승민 후보가 대학교 때 은사를 만나러 갔다가 고3짜리 학생을 보고 고3짜리요. 반해가지고 5년간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결혼에 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런 예. 게 지금까지 줄곧 유지가 되고 예. 유승민 후보는 아마 전형적인 좀 경상도 스타일이 아닌가. 아, 그래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안에 가서는 집에서 다 져주는 그런 스타일 생각 좀 듭니다. 네. 또 심상정 이승배 부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중매로 만났다는 네. 그런 특별한 인연도 갖고 있다 들었는데요. 제가 이승배 또 심상정 이 부부의 모습 옆에서 지켜본 분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외조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연설하면 저쪽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모든 일정을 체크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적는 정말 내조형, 외조형 모두 다 갖춘 그런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남편들이 보면 대부분 또 내조형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은혜 의원 같은 남편이 모든 선거 전략도 짜고 그것도 보좌관 출신인데 예.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심상정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이승배 씨가 사실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예. 집에서 한 15년 동안 계속 이제 집에서 전업주부. 왜냐하면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뭐 또 후보도 하고 선거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살림들 다 챙기고 이제 그래 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부부 간의 좀 역할 분담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승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부부 돈 관리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게 문재인 후보보다는 김정숙 여사가 활달하니까 김정숙 여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 같은데 경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지갑은 문재인 후보가 의외였습니다. 수입과 재산 관련의 남편이 부럽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홍준표 이준삼 후보 용돈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용돈은 3분의 1, 이 33%로 용돈을 받는 남편 흔하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안철수 김미경 후보 이 두 분은 둘 다 돈을 버시니까 쓴 돈은 각자 통장 결제 부부 별산제를 실현하고 계시는 커플이고요. 유승민 오선혜 후보 아내가 월급 관리 저랑 비슷하네요. 심상정 이승배 후보 재산 관리는 남편. 그렇죠. 이 두 분은 살림을 하시는 아내 또는 남편이 재산 관리를 하시는 건데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문재인 후보는 돈을 다 관리하시고 홍준표 후보는 용돈 많이 가져가시고요. 안철수 김미경 후보는 그렇죠.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격이 활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활달한 사람이 또 이렇게 지르기도 잘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그래서 카드 긁으면 안 되니까 네. 수입과 재산 관리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합리적.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은행원 출신이니까 예, 예. 돈 관리를 이제 꼼꼼하게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돈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실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믿고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일정한 금액을 용돈으로 타서 쓰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박지훈 네. 변호사 이 대선 주자들 인터뷰 좀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 여기에 관해서 들어본 얘기 있으세요? 돈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네. 저라면 문재인 후보가 기본으로 되면서 내가 관리를 하면서 네. 월급의 3분의 1을 쓸 수 있는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욕심이 좋다는 많으시네요. 생각이 저랑 듭니다. 같은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두 분에 따라하고 뭐 통장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또 네. 안철수 후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저는 2달 전에 홍준표 후보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뭐 보통 이게 은퇴하신 남성분들은 이제 삼식이다 이렇게 조금 비하하는 발언이 있는데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이제 도지사 시절에 자발적 그 양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양식이요? 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을 꼭 부부가 함께 먹었답니다. 어우. 이게 저녁을 그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같이 먹은 이유는 네.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있지만 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제 이권 청탁이라든지 어떤 아. 인허가 그 청탁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는 근무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집에 가서 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네. 예외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네.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글쎄 뭐 그게 또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도지사 같은 경우 네. 물론 뭐 청탁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스킨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네. 사람들 만나고 물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좋죠. 저녁에 있는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그래도 민심들을 이제 두루두루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판단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청와대 생활을 보면서 네. 굉장히 아쉬웠던 게 사실 그런 부분 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녁 시간대를 좀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으라면 그렇죠.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아마 청와대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들어가서는 가족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게 네. 좋지 않겠는가 좀 그런 근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런 관계가 이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대통령 당선되시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 관계나 정치적인 관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영부인도 영부인 나름대로의 월급을 받고 또 대통령 나름대로 월급을 받게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그 특수활동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 제2부속실 중심으로 해서 네.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공식 행사를 할 때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나가지 월급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한테 활동에 대한 그것만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은 또 부속실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후보들의 처갓집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분밖에 처갓집 정보가 없어서 네. 나머지 두 분은 못했다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재인 후보의 처가. 이거는 강화도 목장 사위.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이제 책을 보시면은 또 강화도에 목장이 있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화도 목장의 사위라는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 아까 이제 잠시 박지훈 변호사 네. 얘기를 했는데 부안의 수협 조합장의 사위다. 안철수 후보. 여수의 양조장 사위다. 나름대로요. 목장, 수협 조합장, 양조장. 또 지방 유지들을 처갓집으로 두셨는데요. 뭐 잘 사이가 잘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이가 또 훌륭하니까 아마 좋은데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강화도 목장이긴 한데 우리 예전에 선거운동할 때 총선할 때 인천의 사위, 강화도 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장모가 강화도에 있는데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예. 그 목장이 지금 조금 버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은 이제 서울 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강화도 목장 사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고 홍준표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조합장 사이긴 한데 네. 이 조합장도 지금은 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활동을 했었던 분들인데 사위로서 이제 강화도 목장 사위라는 건 당시에 80년 5월 예전이죠, 당시죠. 예전에, 예. 그때 처가 식구들 앞에서 또 그때 이렇게 체포가 됐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협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사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되게 탐탁치 않아 왜냐하면 하셨다고. 이제 네. 이제 양조장, 수협조합장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예. 지역 가면 조합장 그러면 뭐 거의 완장 차고 다닐 정도로 아. 상당히 어떤 재력을 과시했던 것이고 양조장 같은 경우도 각 지역의 양조장이 가장 그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보면 각자의 어떤 처갓집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어깨에 좀 힘 좀 줬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일단 장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라고 네.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경상도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사법고시도 안 된 지 고시생이지 않습니까? 네. 뭐 당시 그렇죠. 상황이 이제 안 좋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때 부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군산 여상은 뭐 대단했거든요. 네. 여상에 나와서 은행 다닌다 그러면 아, 네. 이제 그만큼 또 이제 그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가 고시생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분을 다 사랑으로 극복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빠져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선생님 사위입니다. 아, 네, 이제 그래요? 고등학교 때 은사댁을 찾았다가 예. 이 고3인 여학생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유승민 후보는 선생님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우리 처가느녀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시대근이 아, 그렇죠. 빠져가지고 그렇죠. 심상정 후보의 이게 남편 이 집안 얘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부인 또는 그 배우 대통령의 남편이 대통령에 대해서 고언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에 들어가셔도 배우자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부인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방 실세는 누구? 대통령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결국 누구 한 분은 청와대로 입성이 될 텐데 청와대로 입성했을 때 안방의 실세는 누가 될 것인가? 대통령 본인인가? 배우자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정숙입니다. 문재인 안사람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며칠 후에 있을 대선에서는 문재인 꼭 찍어주세요. 그러면 함께 좋은 세상 만들면서 어머님한테 기쁨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에 오니까 우리 남편의 고향 맞습니다. 대구 하면 우리 보수 동네 1번지 맞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남편 잘 될 것 같습니다. 동남풍이 확실하게 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아내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악수가 되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대선보다 더 따뜻하신 분이 찾아. 네, 다섯 후보의 부인들의 진심, 그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조금 내성적인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이거 부부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로 어떤 약점들을 좀 보완하는 관계. 예. 그래서 문재인 네. 후보가 보면 좀 무뚝뚝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반면에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활달하고 예. 뭐 어디 가서 성악을 전공했기 아유, 때문에 좀 노래하시는 어디 화면 가서도 나오네요. 이제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특히 호남에 내려가서 지금 호남의 표심들을 뭐 계속 이제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참 그 특이한 것은 보면 집에서는 보면 문재인 후보가 모든 그 돈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다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면이고 네. 아무래도 김정수 여사는 이 다른 분들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남편의 어떤 강한 면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 네. 이순삼 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 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문제점을 많이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순삼 여사도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순상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장인 어른께서 굉장히 그렇죠. 반대가 심했다는 그러니까 부안 출신이시죠. 네. 이순삼 여사. 호남이죠. 또 호남 부안이고 또 장인 되시는 분이 또 지역에 조합장을 하셨기 그런 때문에 얘기까지 했어요. 네. 원래 이순삼 여사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앞에서 은행원이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대학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돈 바꾸러 가면서 계속 진솔함만으로 승부한다면 정말 5년 동안 훌륭한 내조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런 타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방 참모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 기호 1번이니까요. 호남 특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에 내려가서 그 호남 표심에 계속 호소를 했고 그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그런데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 생각엔 약간 약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부부싸움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순삼 여사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죠. 내조의 여왕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롱맨이라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 용돈 타스는 정말 착한 남편입니다. 갱상도 착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닮은 꼴 반쪽이다. 김미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지적인 관계를 또 서울대 의대 동문이니까요. 유지해 왔습니다. 싸울 때도 서로 존댓말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으시죠? 내가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되겠습니까? 하면 이게 말이 더 이상 거칠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림자 참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선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의 부인이시죠. 무뚝뚝해도 내게 다 져주는 정말 진솔한 경상도 남자다. 뭐 대한민국의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동지적 배우자 이승배 씨 같은 경우에는 유세 점퍼 한쪽에 남편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으면서 심상정 후보의 남편으로서의 그 외조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 5분들의 내조, 외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정말 다 훌륭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일단 이순산 여사에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발언을 제가 막 끌어낸 거라서 홍준표 반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스트롱맨인데 사실은 가장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으면 11시가 막 신데렐라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데렐라요. 그것도 제가 다 하기는 못 해봤지만 되게 가정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조의 왕 이순삼 여사가 가장 남편에 대해서 스트롱맨이 아니고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용돈도 다 쓰는 착한 남편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호남 특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부싸움하면 내가 먼저 손 건넨다. 뭔가 이제가 부부 사이의 주도권을 김정숙 여사가 뭔가 좀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좀 활달하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결혼에 꼴이냈는데 이 장인이 네가 사법시험 합격하면 손에 장 찢진다고 할 정도로 사실 믿지를 않았는데 결국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결국 후보까지 됐죠 지금은. 김정숙 여사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이제 뭔가 화가 났다. 그럼 이제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성악 전공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아들 명, 딸 한 명이지 않습니까? 딱 불러다가 야 엄마 노래한다, 긴장해라라는 이제 얘기들도 들리던데. 네. 그리고 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얘기를 좀 하자면요. 안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한 번도 못 해본 얘기가 이 밥 달란 얘기였답니다. 밥 달란 얘기. 저는 매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뭐 이건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동등한 이 파트너로서 그 아내가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일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밥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런 이 가사 분담에 대해서 이 맞짱 토론을 하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선혜 여사죠. 그림자 참모라고 저희가 붙였는데 그 유승민 후보의 오선혜 여사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활동 안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활동하기 시작했는데